자, 이번 시간에는 이상적분, 이제 마지막 케이스를 공부하겠습니다. 앞에서 구간이 무한일 때, 무한 구간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또는 뭐 a부터 무한대까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이제 이번 케이스는 두 번째로 예, 그 주어진 구간에서 불연속점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적분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것의 계산법을 얘기했을 때 원시함수 대문자 f를 찾아서 fb-fa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려면은 피적분 함수 fx가 소문자 fx 그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일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구간에서 그 피적분 함수가 불연속점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구간 안에서 불연속점이 있다.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가지고 그 불연속점 적분을 둘로 나누어서 정의를 합니다. 불연속점이 두 개가 있다면 그 두 개를 가지고 적분을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불연속점이 두 개니까 이번에는 세 개로 나눌 거예요. 그렇죠? 구간이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불연속점이 하나면 그걸 중심으로 구간을 둘로 나누면 되고 불연속점이 둘이면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간을 세 개 구간으로 나눠서 연결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해서 어, 불연속점이 셀 수 있을 정도, 셀 수 있다라는 것은 자연수의 개수하고 같으면 셀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유한계, 한 개, 두 개, 세 개, 이 정도 있는 것을 다룹니다. 자, 그래서 불연속점은 두 개가 있던 세 개가 있던 그것들을 중심으로 적분하려는 구간을 나누어서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일 때나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해서 불연속점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경우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분하려는 그 함수가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불연속이 되는 점, 그 점을 c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c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하나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간을 둘로 나눠요. a부터 b까지를 a부터 c까지 그리고 다시 c에서 b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인티그럴 a부터 c까지 fx dx 플러스 c에서 연결합니다. 인티그럴 c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c를 가지고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 정의가 다 된 게 아니죠. 왼쪽 적분이나 오른쪽 적분이나 인티그럴 a부터 c까지 fx dx a부터 c까지 해서 연속이 돼야 계산법이 있는 건데 불연속점이 하나 있어요. c에서. 그렇죠? 인티그럴 c부터 b까지 fx dx 여기도 c부터 b까지 연속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불연속점이 하나 있어요. c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간편한 경우로 나왔죠. 불연속점이 이렇게 첫 번째 적분은 오른쪽 끝점에 가 있고 두 번째 적분은
왼쪽 끝점에 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극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고 이것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상적분은 둘 다 C에서 불연속이니까 아직 이상적분입니다. 예,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를 해요. S라는 값을 여기 A하고 C 사이에서 찾아요. 그러면 불연속점이 C에만 있으니까 예, S까지는 연속이 되지요. 그렇다면 A부터 S까지 fx dx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S를 C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S의 위치가 A하고 C 사이에 있으니까 C로 접근한다라는 극한은 이렇게 왼쪽에서 가는 거죠. 좌극한입니다. 예, 좌극한을 계산해서 그 극한이 존재하면 A부터 C까지의 적분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티그럴 A부터 C까지 fx dx 이 적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적분도 예, 유사하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t라는 수를 다른 변수를 썼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전에 다룬 것처럼 헷갈리면 안 되니까 변수 자체를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자, t를 C하고 B 사이에서 찾아요. 이렇게 드로잉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t를 이렇게 C하고 B 사이에서 찾아요. 해서 그러면 T부터 B까지는 불연속점이 없으니까 우리 배운 대로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인티그럴 T부터 B까지 fx dx 이걸 계산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원시 함수 찾아서 B 대입하고 T 대입하고 빼주면 되니까 T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극한을 취해요. 리미트 T가 C로 갈 때. 자, 근데 T 위치에 의해서 T가 C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극한이 됩니다. 해서 우극한이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왼쪽에 있는 것은 좌극한으로 정의를 했고 오른쪽은 우극한. 됐죠?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 적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적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인티그럴 a부터 c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c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두 개 이상적분을 더한 것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이 이상적분 두 개가 둘 다 존재할 때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극한도 존재하고 이 극한도 존재해야 여기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가 존재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나머지 하나를 역시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전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쓰고 끝내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무한 구간의 그 마지막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이상적분 그 경우처럼 둘로 나눴다. 그리고 변수도 다른 걸 쓰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예제 5번 볼까요? 인티그럴 2부터 5까지 루트 x-2분의 1 dx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자, 어떤 점이 문제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분모에 루트 x-2가 있어요. 그럼 2를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지요. 그렇죠? 연속인 것이 점 2에 와서 끊기죠. 해서 2가 문제예요. 그 외의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연속점이 아래쪽 끝점에 있으니까 바로 극한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연속점을 아래쪽 끝점이나 위쪽 끝점으로 갖다 놓고 극한을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처음부터 아래쪽 끝점에 와 있으니까 극한 이 사이에서 t라는 점을 찾아서 인티그럴 t부터 5까지 루트
x-2분의 1 dx 계산하고 t가 여기 2하고 5 사이에 있었어요. 2로 보내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우극한 해서 리미트 t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갈 때 이렇게 우극한을 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t부터 5까지의 정적분은 원시함수를 구하면 되죠. 예, 루트 어쩌고라는 걸 미분하면 2 루트 어쩌고 분의 1 곱하기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요. 근데 어쩌고는 x-2고 미분하면 1이고 그러니까 루트 x-1을 미분하면 그냥 2 루트 x-2분의 1 그렇죠? 그렇다면 미분해서 분모의 2를 없애려면 분모의 2를 없애고 여기처럼 루트 x-2분의 1 이렇게만 얻으려면 앞에 2가 곱해져 있어야 분모에 있는 2가 사라지죠. 그래서 원시함수는 바로 2 루트 x-2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원시함수를 찾았으니까 t부터 5까지 대입합니다. 5 대입하면 루트 안에가 3 해서 2 루트 3 그렇죠? t 대입하면 2 곱하기 루트 t 마이너스 2 그렇죠? 해서 앞에 있는 것은 값이 계산됐고 뒤에 있는 건 t로 표현됐어요. 이제 t를 2로 보냅니다. 극한을 취하면 여기만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t가 2로 가면 2를 빼면 0으로 가지요. 루트 안의 값이 0으로 가니까 루트 치에도 0으로 가지요. 그래서 거기다 2 곱해도 0으로 갑니다. 해서 뒤에 있는 건 0으로 가지요. 자, 그럼 앞에 있는 값은 조금 전에 계산했지요. 2 루트 3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이상적분은 이상적분인데도 마치 그냥 이상적분이 아닌 것처럼 그냥 계산한 결과와 같았어요. 그렇죠? 자, 이런 케이스는 이제 언제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정적분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걸 원시함수 대문자 f를 찾아서 대문자 f b 마이너스 대문자 f a 이렇게 계산하는 이 법칙을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어야 사용하는데 여기처럼 원시 함수가 연속이다 그러면 결국 그 원시 함수를 가지고 처음엔 이상적분이었고 극한을 계산할 텐데 그 원시 함수를 가지고 극한을 계산하면 결국 그 불연속이 되었던 그 점의 효과는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계산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시 함수가 연속이 되면 그냥 계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적분 정의를 써서 구해라 그랬다면 이상적분의 정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자, 예제 6번 보겠습니다.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우리 적분 기술 배울 때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쌍곡선 함수 얘기할 때 이 적분이 필요했었죠. 그렇죠. 쌍곡선 함수를 얘기할 때 삼각함수 흉내내서 만들었다라고 했고 그때 뒤쪽에서 그 계산하는 적분을 삼각치환 배우지 않으니까 대략 어떻게 된다라는 걸 학습 영상을 통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었죠. 그때 시컨트의 적분과 시컨트 3승의 적분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 예제에서 시컨트의 적분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인티그럴 시컨트 x dx라는 것은 약간 조작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공식을 쓸 수 있어요. 1을 곱해주면 변하지 않죠? 인티그럴 시컨트 x 곱하기 1. 자, 근데 1을 우리가 이 원시함수를 구할 수 있게끔 조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분을 통해서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 텐전트 x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텐전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되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1을 이렇게
미분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유도하게끔 조작을 했어요. 이를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분의 같은 값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 이렇게 놓으면 1이죠. 똑같은 거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 1을 이제 시컨트 x하고 곱합니다. 그럼 분자 어떻게 되나요? 앞에 거는 시컨트 제곱 x가 될 거고 뒤에 거는 시컨트 x 텐전트 x가 되겠죠. 그렇다면 분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컨트 제곱 x는 텐전트 x를 미분한 거고 시컨트 x 텐전트 x는 시컨트 x를 미분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를 미분한 값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조작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지면 분자가 시컨트 제곱 x 플러스 시컨트 x 텐전트 x 이렇게 바뀌는데 시컨트 x 텐전트 x는 시컨트 x를 미분한 거고 시컨트 제곱 x는 텐전트 x를 미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하는 건 순서 바꿔도 되니까 결국 분모는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였고 분자는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를 미분한 거죠. 분모를 미분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24개 공식 중에 하나 적분 공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분모분의 분모의 도함수 그걸 적분해라. 그러면 로그 절대값 분모 어렵지 않죠? 예, 다 됐으니까 적분상수 C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컨트 x의 원시함수는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dx. 우리 시컨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코사인 x의 역함수죠. 예. 자, 그래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역술 취해서 그리면 되겠어요. 코사인은 그 값이 가장 클 때 1, 가장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리고 0일 때 코사인은 1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이까지만 그려볼까요? 이만큼이 파이예요. 그렇죠? 여기 코사인 0 되는 곳, 여기 x축하고 만나는 곳, 여기가 2분의 파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이 0 되는 곳은 시컨트는 값을 갖지 못하죠. 이렇게 해서 값을 갖지 못할 거고 코사인이 0으로 가까이 가면 시컨트는 부호에 따라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 1일 때는 코사인이 1이면 그것분의 1, 1분의 1, 시컨트도 1이니까 맞나요? 시컨트하고 코사인하고 우리 그려봤었어요. 만나고 여기 플러스 값일 때는 역수도 플러스고 그렇죠? 0을 향해 가면 플러스인데 0을 향해 간다? 그러면 무한대로 가고 그럼 시컨트의 그래프는 이렇게 플러스 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 마이너스 쪽에서도 마이너스 1일 때는 역수치에도 마이너스 1. 그럼 맞나요? 그렇죠? 마이너스인데 0을 향해 간다. 이쪽 2분의 파이에서 오른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가는 쪽. 그렇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죠. 그렇죠? 시컨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전에도 그려봤어요. 자, 그렇다면 2분의 파이에서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죠? 코사인이 0 되니까 시컨트는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연속이라는 것이 여기서 깨집니다. 그렇다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시컨트가 불연속인 곳은 여기 2분의 파이라는 이 점이죠. 그렇죠? 나머지는 연속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면 2분의 파이, 오른쪽 끝점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정의대로 2분의 파이,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서 t라는 수를 찾아서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시컨트 x dx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t를 2분의 파이로 보내주면 돼요. 근데 t를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선택을 했으니까 t가 2분의 파이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작은 쪽에서 가는 거죠. 좌극한 왼쪽에서의 극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돼요. 시컨트 x의 원시함수를 조금 전에 구해봤어요.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 그렇죠? 그렇다면 0부터 t까지 계산하고 극한 취하면 됩니다. t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시컨트 t 플러스 텐전트 t. 0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시컨트 0 플러스 텐전트 0. 자, 계산해요. 텐전트 0, 0이죠. 시컨트 0, 1이지요. 그런데 절대값 취해도 1이고 로그 취했으니까 로그 1, 0이지요. 그렇다면 이 뒷부분은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컨트 t 플러스 텐전트 t 이것은 이제 t가 2분의 파이의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그래프처럼 시컨트 이 부분 2분의 파이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가면 시컨트는 무한대로 가죠. 해서 시컨트 t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텐전트의 그래프도 우리 전에도 한번 그려봤죠. 여기 0이고 텐전트 이렇게 가죠. 그렇죠?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렇죠?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렇죠? 그렇다면 텐전트도 2분의 파이 왼쪽에서 변수가 2분의 파이로 가면 이렇게 위로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텐전트도 무한대로. 그럼 둘 다 무한대로 가니까 이건 부정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로그 안에가 무한대로 발산했으니까 로그를 취해도 역시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이상적분은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값이 없습니다. 해서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dx는 무한대로 가는 값이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7번 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1분의 1 dx 이 값이 존재하면 계산해라 그랬어요.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가 문제인가요? 분모에 x-1이 있어요. 근데 구간은 0부터 3까지입니다. 그렇죠? 이 구간 안에 분모를 0 되게 해주는 1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1에서 둘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1분의 dx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1분의 dx 플러스 인티그럴 1부터 3까지 다시 연결해서 x-1분의 dx.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은 이상적분이 불연속점이 오른쪽 끝점에, 오른쪽 이상적분은 불연속점이 왼쪽 끝점에 가 있으니까 극한을 쓰면 됩니다. 왼쪽 이상적분은 0과 1 사이에서 t를 선택하고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x-1분의 1 dx. 그렇죠? 그리고 t를 1로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t는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좌극한. 그 다음 오른쪽 이상적분은 똑같이 하면 되죠. 이번엔 1과 3 사이에서 s를 선택하고 다른 문자를 썼어요. 인티그럴 s부터 3까지 x-1분의 dx. 그렇죠? 그리고 s를 1로 보내줄 텐데 이번에는 s가 1보다 큰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극한. 그렇죠? 이 두 개의 극한이 둘 다 존재해야 우리가 구하려는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씩 차례대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왼쪽 걸 먼저 계산해 볼까요? 리미트 t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갈 때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x-1분의 dx. 자, 그럼 x-1분의 1 원시함수를 알아요? x-1 미분하면 1이니까 분모, 분의 분모의 도함수.
그렇죠? 그렇다면 로그 절대값 분모 해서 원시함수는 로그 절대값 x-1. 그렇죠? 그럼 0부터 t까지 계산합니다. t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것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t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t-1, 0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0-1, 0-1은 마이너스 1이고 절대값 취하면 1이고 로그 취하면 로그 1, 로그 1은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뒤쪽에 로그 1 요건 없어졌어요. 예, 그렇다면 여기 앞에 로그 절대값 t-1에 예, t를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보낼 때 극한을 취하면 되는데 그렇죠? t가 1로 향해 갑니다. 그럼 뺀 건 0을 향해 가지요. 그렇죠? 0을 향해 가요. 자, 그런데 t가 1보다 작으니까 1을 빼면 0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절대값이 있어요. 그렇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취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로그라는 것도 우리가 그래프를 알죠? 예,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0입니다. 그렇죠? 여기 1이고. 자, 그렇다면 변수가 이렇게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면 이렇게 로그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우리 전에도 한번 그려봤었죠. 예,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값이 없죠. 발산해요. 그렇다면 왼쪽 극한이 값이 없었으니까 오른쪽 극한 굳이 계산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결론 주면 됩니다.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분의 1 dx는 값이 없다. 발산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역시 이번 시간 지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극한도 한번 값이 있는지 계산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9번 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 값이 수렴하는 것을 보여라 그랬어요. 예, 이미 수렴한다라고 답을 주고 그걸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모양을 볼까요? 구간도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피적분함수, 우리 적분할 함수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것은 무엇을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이 되냐? 이렇게 묻는 것이 원시함수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건데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함수로 표현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함수가 기초함수예요. 다항함수,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쌍곡선함수, 역쌍곡선함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또는 루트를 씌워서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 그런 함수들은 다 기초함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함수들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걸 배웠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이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자, 그래서 여기 피적분 함수도 문제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대신에 x제곱을 x로 바꿔서 2의 마이너스 x승 하는 것이 대신 올 수 있다면 이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x하고 x제곱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게 됐는데 우리는 크기라는 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x와 x제곱은 x라는 값이 1을 중심으로 해서 1 왼쪽에 있을 때와 1 오른쪽에 있을 때 이 부등호가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1이란 수를 선택을 해서 이 구간을 둘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플러스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을 중심으로 이제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유한한 수로 나누니까 왼쪽에 있는 적분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이에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것은 원시 함수를 기초 함수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렇지만, 연속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간이 0부터 1까지 구간이니까 이 유개인 구간하고 0부터 1까지 그리고 주어진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 됐으니까 정적분의 값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렴하는 걸 보여라라는 게 문제니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정적분은 값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적분, 이건 아직도 이상적분이죠. 이게 문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x가 1부터 무한대까지 가니까 x는 1보다 큰 쪽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x제곱 하는 것을 x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비교해 봅니다. x가 1 이상이다 그러면 당연히 제곱이 x보다는 큰 쪽에 있죠. 그렇죠? 1에서 같아지고 그래서 x제곱이 x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x하고 비교하면 이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수함수는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파워가 클수록 함수 값이 커져요. 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승하고 2의 마이너스 x승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승이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적분의 성질을 쓰는 거예요. 적분도 큰 함수의 적분이 작은 함수의 적분보다는 더 커요. 자, 그런데 지수함수는 0 이상이니까 당연히 0 이상인 함수의 적분은 0의 적분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죠? 역시 큰 함수의 적분이 크다라는 이론을 썼습니다. 근데 0의 적분은 0이다라는 걸 알죠? 그렇다면 극한을 취해도 0이 되니까 이 왼쪽은 0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서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이 지수함수 값이 0보다는 큰 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적분은 이제 큰 함수의 적분보다는 작으니까 2의 마이너스 x승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보다는 큰 쪽에 있다 그랬으니까 x가 1 이상이면 적분도 크다. 그래서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승 dx 보다는 작은 값을 취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적분을 계산해 봅니다. 이건 이제 계산이 되죠? 그렇죠? 정의대로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승 dx는 정의 인티그럴 1부터 t까지 2의 마이너스 x승 dx 계산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되네요. 그렇죠? 이제 2의 마이너스 x승은 원시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미분해서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는 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1부터 t까지 계산하고 극한 취하면 됩니다. t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그렇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그것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뒤에 건 상수니까 그냥 쓰면 되고 여기 앞에 있는 것은 t가 무한대로 가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 모양이죠. 그렇다면 2의 무한대승분의 1 모양이니까 무한대분의 1 모양이고 그것은 0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0을 향해 갑니다. 없어져요. 그럼 뒤에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남았어요?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 남았어요. 그렇죠? 값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이 이상적분이 조금 전에 계산해 보니까 이건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이 값은 우리가
생각하려는 이 적분, 예, 이 값은 0 이상이면서 2분의 1 이하가 됐어요. 그렇죠? 0과 2분의 1 사이에 어떤 값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예, 값이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됐네요. 예, 드로잉 한번 지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은 6개인 구간에서 연속 함수의 적분이니까 값이 있고, 뒤에 것은 예, 2의 마이너스 x승을 적분한 것보다 작은데 이것보다 큰 그 값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존재하고. 이해됐죠? 예. 자, 그럼 이 뒤쪽에 있는 건 해결이 됐습니다. 예, 이 값은 0 이상이고, 예, 2분의 1 이하다라는 걸 안 거예요. 예, 그래서 값이 있다. 다 됐죠? 그렇다면 두 개 더한 거니까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도 값이 있다. 됐죠? 네,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이상적분은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7장까지 다 끝났고, 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급수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남은 진도가 급수하고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 연립 1차 방정식 교재는 제 블로그 주소 공지사항으로 알려줬죠. 예, 거기 블로그에 가시면 교재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것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